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오늘은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제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법, 명령,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법을 전공한 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논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다루는 이 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세계에서, 이 자유 시스템 속에서 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법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에, 법은 사실은 이 자유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법이라고 하는 이 보호막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어떤 힘이 센 그런 조폭 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자유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송두리째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이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법 아래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그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질서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뭔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장래를 계획을 한다라든지, 나의 어떤 것을 이제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씩 성취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측 가능하게 에, 하는 것이 질서라고 하는 그 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은 아무것도 확실성이 있는 것이 없고, 그런 속에서는 나는 뭐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법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법과 자유 그리고 질서, 이것이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 어떤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모든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냈을까? 그거는 아니겠죠. 법이라 하는 것은 오랜 그 세월 속에서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에, 서로 커다란 그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또는 그런 싸움, 뭐 이것이 전쟁으로 뭐 이어진다라든지 분기로 이어진다라든지 하면은, 그런 무질서한 속에서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걸 이제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에, 조화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랜 세월 속에서 이제 진화적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결과가 바로 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군대를 다 여러분들이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군대는 명령이죠. 상사가 지시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죠. 몇 명이 어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고 몇 시까지 돌아와라, 복귀해라. 이런 식의 이제 명령을 하다를 하는데,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 이제 그 부하는 자기의 의지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명령을 하다를 한 이 상관의 그 뜻에 그대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명령의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속성이죠. 에, 그런데 법은 그런 구체적인 명령에 비해서 상당히 그 추상적이고, 이 추상적이라 하는 얘기는 구체적이라 하는 얘기가 이제 반대죠. 뭔가 여러분들 그 추상화 같은 데 보면은 풍경화의 아주 디테일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붓을 일획을 휙 커 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제 묘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추상화는 아주 단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사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여건도 다르고 뭐 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속성을 이 법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규칙, 행동의 규칙이죠. 이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인데 명령과 다른 것은 명령은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지,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이제 명령의 속성이라고 한다라면 법은 반대로 어떤 그 테두리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각 개인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은 그 각각의 법은 각 행동하는 사람이 그 주도권이 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바란 사람한테 완전한 주도권이 있는데 비해서 법은 법을 만들어낸 그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이제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법은 뭐냐? 하나의 그 각 개인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규칙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지침 속에서 나머지는 자기가 모든 계획을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법이다. 그러한 그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을 하는 것이 법이다 하는 것이죠. 어, 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법이라 하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이건 명령 같은 것이 이제 주로 작동이 됐겠죠. 그런 그 명령이 어떤 식으로 법으로 진화가 됐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명령을 하다라는 어떤 주인 이런 그 사람이 이제 명령을 주고 그걸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그런 상황까지 지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할 필요가 이제 점차 없어지는 것이죠. 말귀를 이제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에,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만 주고 나머지는 그 부하가 또는 사회 그 이제 명령을 받는 그런 구성원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영역을 점차 이렇게 남겨주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관행으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만 정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를 에, 아주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덜 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하다란 그 사람은 잘한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싶겠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어떤 제재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상의 개념도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권리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예, 명령만 있던 그런 체제에서 이 가이드라인 행동의 어떤 규칙으로서 이제 법으로서 이렇게 점차 진화를 해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명령하고 또 사회에 보면은 그 명령하고 또 유사한 성격으로서 관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관습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 친구는 이게 어떻게 다 지키기로 돼 있는 관습인데 저거를 지키지 않는다. 뭔가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그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관습도 가만히 보면은 그 명령하고 비슷하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를 그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지키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한다 했을 때 뭐 상견례도 있을 것이고 그 예단을 보내는 법이 또 있을 것이고 뭐 그 속에는 또 이제 어 뭐 함을 보낸다라든지 과거에 보면은 함을 보낼 때 이 친구들이 함을 뭐 미국 가 가지고 뭔가 이제 일종의 좀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 속에도 관습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죠. 뭐 한 발짝을 걸을 때마다 돈을 뭐 깔아야 된다라든지 그러면서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막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일종의 관습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개중에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그 어떤 그 합리성이라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 글로벌하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능의 발달이라든지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런 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그 이런 그 움직임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관습도 과거에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명령인 것처럼 명령처럼 그렇게 작동이 됐던 것이 점차 아, 법으로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러한 그 예, 진화적인 그런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개인이 자기의 행동 규칙으로서 썼을 때 이것이 자기의 그런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의 목적 하에 나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지식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법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자연에 대한 법칙을 잘 알면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고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것이죠. 과학적인 지식을 안다 하는 것과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중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나머지는 내가 안전하게 자유롭게 나의 그 아, 계획을 나의 구상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일종의 지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